안녕하세요, 프린스입니다. 오늘 찍을 컨텐츠는 그로스 인터뷰. 이제 이거를 전문가의 비밀노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의욕을 끌어올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 1화 가브리엘 게스콘에 이어서 오늘의 전문가는 2012년 세계 마술올림픽 피즘 아시아 최초 그랑프리, 2014년 세계 마술협회 매직캐슬 한국인 최초 올해의 마술사상, 2022년 아메리카 갓탤런트 준우승, 2024년 SBS 더 매직스타를 우승하신 마술사 이호진 님이십니다. 그분의 성장의 방법과 성취의 비결을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니까 정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현재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인터뷰를 하게 된 취지가 노력해서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성공의 자극적인 면을 좀 너무 많이 비춰준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성공에 대해서 재미는 없어도 좀 고단한 인내 기간을 좀 많이 견뎌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성장과 성취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피즘 액트를 정말 좋아해서 마술사세요? 아니요, 마술사는 아니고요. 오, 네. 마술사가 아닌데 어떻게 피즈맥트를 좋아할 수가 있지?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호진님이 내가 하는 마술을 봐랑 마술을 하는 나를 봐랑 저는 그 두 문장이 되게 비슷한 듯 다르다고 생각을 오, 하거든요. 엄청 예리하신데요. 진짜요? 내가 하는 마술을 봐라고 했을 땐 정확하게 마술을 보여주시고 마술을 하는 나를 봐라고 해야 될 때는 또 그것도 정확하게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개의 균형을 되게 잘 맞춰서 전환을 잘 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굉장히 예리하신 눈빛으로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막 빠르고 비주얼하고 신기하고 이런 자극적인 것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피즈맥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술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좋아하기가 사실 힘든 마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쇼츠 시대, 릴스 시대에 살고 네.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사실 뭐 종이 비행기라던가 AGT에서 했던 장난감 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피즈맥트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마술사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다른 비행기 액트나 이런 것도 다 정말 좋아하는 액트인데 클래식은 전 정말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되게 맞아요. 장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클래식의 어떤 정수를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피즘 액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가장 애정하고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작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아마 영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기쁩니다. 마술을 처음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나요? 8살 때 학교가 끝나고 집을 가는데 학교 앞에서 누가 마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학년 선배였었어요. 빈손에서 막 카드가 나타나는 마술을 보여주길래 전 태어나서 마술이라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대박이다. 아, 마술사가 존재하는구나. 나도 마법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그 형한테 가서 저도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알려줄게 하고서 마술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손에 숨기는 거예요. 뭐야? 나는 분명 마법사가 존재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깨져서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술을 봤던 순간이. 그리고 심장이 굉장히 뛰고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근데 하나 확신했던 거는 내가 엄청 행복했었구나 마술을 볼 때. 나도 마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마술을 처음으로 접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마술 시작했을 때부터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피아노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저보다 더 일찍 하셨네요. 4살 때 피아노를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4살 때면 사실 4살 때 기억이 나세요? 정말 피아노 쳤던 기억 말고는 그죠? 거의 없어요.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아노를 배웠을까요? 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그 순간 좀 확 매료됐어요. 야, 그 나이에요?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돼.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멋있으세요.
마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나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습이죠, 사실. 기본기를 내가 터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건드렸을 땐 순간적으로는 잘 될 수는 있으나 결국에 미천이 다 드러나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루하거든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귀찮은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공연을 만들 때나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사실 기본기예요. 그 기본기에서 우리 아이디어들이 덮어 씌워지는 거지. 요즘에 막 마술을 시작하는 후배들이나 보면은 나도 저렇게 겉모습만 따라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나 재능이 있구나, 아 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근데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죠. 왜냐면 기본기가 없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없이 보여주기만 하면은 관객들은 얻지를 못해요. 네. 근데 이것들을 터득하기 위한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해요. 아주 많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카드가 나타난다라는 어떤 현상을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카드를 끄집어낸다 아니면 카드를 꺼냈다 이게 네. 아니라 호진님의 액트를 보면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서 카드가 나타나는 것 같은 어떤 표현이 될 때 정말 매지컬하다? 네.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 한 끗 차이가 혹시 방금 말씀하신 기본기의 차이? 이렇게 좀 맞아요. 알면 될까요? 기본기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네. 여기에 또 다른 디테일은 저 스스로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뭔가 있으면은 네. 진짜로 여기 있다고 믿고 이걸 가져온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서 연습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술만 하기도 벅찬데. 근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느껴주신 것처럼 관객분들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에서 카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쪽에 카드가 있어서 이거를 잡아온 것 같은 느낌을 했을 때 관객들이 진짜 저게 카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내가 무대에서 어떤 캐릭터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동작, 말, 웃음, 눈의 깜빡임 속도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이 캐릭터에 맞게 맞춰서 좀 더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이때는 웃음이 없어야 되고 조금 더 숨을 깊게 들이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미친 듯이 연습했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하셨나요? 피즘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피즘은 3년에 한 번 열리고 저는 2012년도에 피즘을 2007년도부터 준비를 했었단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피즘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 설렘,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피즘 무대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을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예선 탈락도 해보고 뭐 수상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액트의 성장기 때는 믿음이 생긴과 동시에 불안이 생겨요. 아, 나 잘할 수 있어. 근데 피즘에서 상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없애려고 하루에 평균 13시간 이상 연습을 했어요. 진짜 밥 먹고 연습하고 항상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왜냐면 무대의 모든 컨디션을 어색하게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땐 또 연습하고. 그때가 완전 미쳐 있었죠. 왜냐면 자기 전에 세팅하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액트를 했어요. 왜냐면 시차 적응에 내가 피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엄청 단단해졌고 강해졌구나. 수상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진짜 멋있는 공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때 인생에 갈아 넣었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피즘을 준비할 때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것만큼 또 힘든 일들을 거의 매년 겪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힘들다 하면 그렇게 힘든데 왜 해? 라고 하는데, 힘든 시간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힘든 것보다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가 훨씬 많아요. 이 일을 하면. 도구를 하나 만듭니다. 고작 3초의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된다고 누가 확정을 지어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쏟아부어서 안 될 수도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하다 안 돼. 근데 몇 개월 후에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성취감이 네, 엄청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관객들한테 보여줬을 때 관객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설레니까. 천상 무대이신 것 맞아요. 진짜 무대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꾸준히 하는
하는 연습 루틴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연습 루틴. 글쎄요, 마술사들의 연습 루틴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댄서나 네. 가수들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몸을 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긴 해요. 뭐 마술사는 손 풀지 않아요 하는데 뭐 가끔씩 이렇게 손이 뻑뻑할 때야 풀지. 춥거나 진짜로 막 손을 푼다고 마술을 막 잘하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댄서는 몸을 풀어야지 춤을 잘 추듯이, 가수는 목을 풀어야 노래를 잘하듯이. 근데 마술사는 뭐 딱히 풀 게 없어요. 하나 다른 거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직업이에요. 예를 들면 가수가 네. 삑사리를 내는 것과 마술사가 실수하는 것이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삑사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너도 사람인데. 근데 마술은 실수를 했을 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희의 감정이 다 깨져요. 환상이 네, 왜냐면 깨지는 마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불가능한 걸 네. 보여주는 직업이잖아. 그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선에 있는 비밀이라는 게 우리는 보였을 때는 관객들이 어찌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프로는 실수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게 진짜 프로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가끔씩 무대에서 실수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관객이 느껴요. 그거를 계속 안 하게 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도 후배들한테도 항상 알려주는 팁은 항상 연습할 때 카메라를 찍어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절대 멈추지 않아요. 실수를 했을 때 끝까지 이어가요. 그리고 영상으로 제 모습을 봐요. 실수했을 때 내 표정이 어떨지. 그럼 자, 내가 이렇게 실수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자연스러울까? 이 실수가 분명히 또 일어날 텐데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항상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장르로 전 세계 월드 투어를 했었기 때문에 카드로 손을 푸는 연습을 많이 하긴 해요. 카드 손기술을 자기 전에 뭐 10분, 뭐 일어나서 뭐 5분 정도는 그냥 침대 옆에 카드를 두고 계속 만지기는 해요. 그렇게 손 푸는 거. 근데 딱히 진짜 마술사는 손 푸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몸 풀고 이런 것보다 멈춤 없이 계속 연습해야 돼요. 네. 본인만의 다른 분석법이나 공부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마술을 잘해요? 좋은 마술을 하려면, 좋은 공연을 하려면, 좋은 것을 보여주려면 보는 맛이 있어야 되고 입맛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먹었을 때 이게 맛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공연도 내가 이걸 보고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좋은 거를 토대로 내가 또 다른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유행하는 거, 지금 모두가 다 하는 거, 거기에 현혹돼서 하는 순간 결국엔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좋은 거 많이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영화 많이 보고 좋은 공연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그냥 좋은 거 많이 보고 네가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저만의 분석법 이런 거는 제가 무언가를 보고 좋다고 느끼면 거기에 바로 메모를 씁니다.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그냥 그때의 감정, 나만 알아듣는 언어에도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보고 너무 혐오스럽다, 이거 못 보겠다 싶은 것들도 공부를 해요. 혹시나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내가 왜 싫어하는지. 그럼 신기하게 좋은 것들은 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단기간이 안 돼요. 근데 싫은 것들은 내가 한번 싫어하면 항상 생각나요. 약간, 이거 내가 싫어했던 거였지.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제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내가 싫은 것도 혹시나 나한테 있지 않을까 해서 덜어내는 그렇죠. 것도 함께 맞아요. 하시는군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좋은 것들은 왜 좋은지, 나쁜 점들도 왜 나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나쁘다 하고서 끝내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성장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나요? 연습밖에 답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마술은 빨리 성장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연습하면 되고, 연습한다고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전 장담할 수 있는데 100%그 사람들은 연습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습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은 진짜 연습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 게으를 때 있고, 네. 연습 없이 좀 앞으로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속으로 되뇌일 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가보고 돌아가보고 해봤지만 진짜 답은 하나더라고요.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장은. 결국 얼마나 시간을 붓느냐의 싸움. 네, 맞아요. 사람들이 뭐 재능, 노력, 뭐 열정, 뭐 끈기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연습이 그냥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이면서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빼고 다른 걸 얻으려고 한다면 전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것들도 잃어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다 안 된다는 거야. 다.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이 된다고 했었어요.